안녕하세요. 대강음악 시간 장쌤입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노랫말로 읽는 시대언어와 인문학이라는 수업을 서울시민대학에서 진행했었어요. 올해도 아마 수업이 열릴 것 같은데 대체 이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샘플 영상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해보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먼저 노래를 하나 들어요. 그리고 그 노래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그 노래 가사 중에 한 부분을 콕 집어서 과몰입해보는 수업입니다. 그 노래 가사에 그 시대에 어떠한 모습이 담겨 있는지, 또 그건 뭐 때문인지 이런 것들을 과몰입해보는 수업이에요. 절대 어려운 수업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곡은 2007년도 시야 2집에 수록된 사랑의 인사라는 곡입니다. 혹시 이 노래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들려드리면 저작권 때문에 잘리니까 지금 잠깐 이 영상을 스톱하고 이 노래를 한번 듣고 오시는 걸로 해볼게요. 자,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노래에서 예전에 기억들이 나시나요? 이 노래 제목이 사랑의 인사인 건 엘가의 사랑의 인사 선율이 전주부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먼저 노래 전체를 이해해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면서 노래가 어떤 내용인지 혹시 상황이 어떠한지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이때 지금은 샘플 영상이니까 전체 가사를 다 시처럼 읽는 과정은 이제 제하고, 제가 항상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노래에 이 노래를 부르는 화자의 성별이 나타나 있지 않으면 그 가수의 성별로 이해를 하면 된다. 여자가 부르면 여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남자가 부르면 남자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런데 이 노래에는 가사 속에도 내 여자라서 내가 지켜야 한다고 버릇처럼 말했죠. 아, 노래 부르는 화자가 여자고 지금 이 여자는 헤어진 남자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노래 내용에서 볼 수 있어요. 노래 내용은 연인이 사랑하다 헤어졌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잊지 못하고 계속 남자가 해줬던 고마웠던 것들을 기억해요. 그런데 남자는 아마 여자를 잊었는지, 정확히 잊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는 어쨌든 자신을 잊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남자를 그리워합니다. 노래 내용에서 여자가 남자를 잊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자가 엄청 잘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여자는 계속 비 오는 거리를 좋아했고 우산 없이 함께 걸었고 그때마다 나한테 얼마나 스윗하게 그 남자가 행동했었는지, 가끔 어깨 기대에 잠들면 아무 말 없이 안아주었고 이런 식의 남자가 해줬던 고마운 행동들을 다 기억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특별히 몰입해볼 가사가 둘이 걷다 보면 나를 위해서 습관처럼 왼쪽 편에 세웠죠라는 가사예요. 여자가 이걸 엄청 고마워합니다. 그 고마움을 이제 표현할 때 남자가 뭐라고 했냐면 내 여자니까 내가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2007년도 상황입니다. 왜 습관처럼 왼쪽 편에 세우죠? 왜 습관처럼 왼쪽 편에 세우는 게 내 여자를 지키는 일일까요? 이 질문을 드리면 굉장히 많은 답변들이 오세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차도를 걸을 때 안쪽으로 걷게 하려고요.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절반 정도는 맞고 절반 정도는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습관처럼 왼쪽 편에 세웠다라는 건 일단 시대상으로 보면 좌측 통행의 시대를 살아왔던 시대의 언어예요. 우리한테 좌측 통행은 규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좌측으로 걷기 때문에 왼쪽 편에 세워야지만 앞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몸빵을 피할 수 있어요. 왼쪽에 세우는 게 매너였었습니다. 우리한테 좌측 통행은 스탠다드였고 규칙이었고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바뀌기 시작했죠. 우리는 왜 좌측으로 걸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왜 우측으로 걷고 있을까요? 1905년 이후 보행규칙 역사를 보면 재밌는 게 1905년 구한 말 시대에 대한제국 규정은 보행자를 우측 통행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우측 통행, 좌측 통행이라는 의미가 왜 필요하냐면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와 길에서 딱 마주쳤어요. 그럴 때 어느 쪽으로 피해갈 것이냐, 이게 통행이에요. 옛날 시골길의 가운데 흰색 선이 그려져 있진 않겠죠. 길을 절반 나눠서 항상 걸을 때는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걸으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그냥 길이 있으면 사람은 가운데로 걷습니다. 그러다가 맞은편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을 때
서로 마찰 없이 서로를 피해 가야겠죠. 그럴 때 피하는 방향, 그게 바로 통행 방향이에요. 우리는 그 통행 방향을 우측으로 정리했었어요. 1910년 나라를 뺏기고 나서 1921년에 좌측 통행으로 바뀝니다. 이때 예를 들면 차량도 사람도 모두 좌측으로 걷게 됩니다. 일본은 원래 좌측 통행이었거든요. 그래서 1925년도 조선일보 네컷 만화를 보면 이놈들아 좌측 통행이야, 우편으로 가면 구류 처분이다, 네 잘못했습니다 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좌측 통행은 평범한 서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마주치는 일본 공권력의 억압이었다 라는 이제 나중에 그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측으로 걸어왔었는데 일제의 나라를 뺏기면서 갑자기 강제적으로 좌측으로 걷게 된 거예요. 이게 1945년도 해방이 되고 3년간 미 군정 시대에 차량만 일단은 우측으로 바뀌고 사람은 그대로 왼쪽으로 걷습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이제 우리만의 아이러니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게 2009년도에 와서야 사람도 차도 모두 오른쪽으로 다니게 됩니다. 일제시대만 잠깐 좌측으로 걷고 말 줄 알았더니 그게 꽤 오랫동안 간 거죠. 일제시대 때는 왼편으로 다닙시다. 교통순사가 왼팔을 펼치고 좌측 통행 유도. 1925년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그럼 왜 일본은 왼쪽으로 걷는 게 스탠다드였냐? 역시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전방에 누군가를 마주쳤을 때 어느 쪽으로 피해갈 것이냐라고 했었죠. 일본은 칼을 이런 모습으로 찹니다. 그래서 전방에 누군가와 마주쳤을 때 오른쪽으로 피해간다면 칼끝이 부딪히면서 불필요한 잡음이 생길 수 있어요. 불필요한 마찰이 생깁니다. 아예 아무것도 안 만들려면 왼쪽으로 다니는 게 편했겠죠. 다시 왼쪽으로 서로를 피해가는 게 편했겠죠. 이게 좌측 통행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왼쪽으로 걷는다라는 게 스탠다드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오른쪽으로 걷는 게 스탠다드였던 겁니다. 그런데 나라를 뺏기고 나서 이렇게 강압적인 모습이 펼쳐진 거죠. 서서히 좌측 통행이 그럼 기본일까라는 의구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게 2000년도 들어서입니다. 횡단보도를 예로 들어보죠. 우리나라는 2000년대 당시는 어떤 분위기였냐? 차는 오른쪽으로 다니고 사람은 왼쪽으로 다녀요. 그러면 횡단보도에서도 이쪽으로 건너야겠죠. 그런데 좌측으로 걷게 되면 미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차가 끼익 하고 왔을 때 사고 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횡단보도를 하나의 길이라고 본다면 사람은 오른쪽으로 통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 오른쪽으로 다닐 때 연인 어느 쪽에 두셔야겠어요? 왼편에 둘까요? 오른편에 둘까요? 오른편에 두어야 됩니다. 미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사람이 끼익 하고 더 왔을 때 더 안전하려면 오른쪽에 둬야 돼요. 우측 통행입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건널 때, 길을 건널 때는 스탠다드가 또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2000년도 들어서 과연 좌측 통행이 합리적인 일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겨요. 2007년도 드디어 송파구는 우리는 오른쪽으로 걸을 거야. 우측 통행 송파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전 국민의 80%가 오른손 잡입니다. 오른손에 뭔가 물건을 들고 다녀요. 좌측 통행을 고집한다면 서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우측으로 걷는다라고 하면 그러한 잡음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2009년도 우리는 우측 통행을 실시합니다. 2009년 10월 1일부터 우측으로 걷는 게 우리의 새로운 스탠다드가 됩니다. 이때가 어떤 시대냐? 우리가 좌측 통행과 우측 보행의 시대가 드디어 충돌 혹은 교차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 좌측으로 안 걸으면 주번이 이름 써서 칠판에 막 이렇게 이름 쓰고 혼나고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한테 우측으로 걸어라 라는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2012년도 이제 드디어 남녀가 길을 걸을 때 어떻게 걷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자를 오른편에 세운다. 스탠다드입니다. 연인과 길을 걸을 때 남성 응답자의 대부분은 여성의 왼쪽 편에 서서 걷는다고 대답했고 여성은 남성의 오른편에 선다고 대답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죠. 예전에야 걷다 보면 나를 위해서 습관처럼 왼쪽 편에 세웠죠가 매너 있는 녀석 이랬었지만 2009년 이후부터는 습관처럼 왼쪽 편에 세웠죠라고 하면 뭐가 돼요? 이런 센스 없는 녀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시대의 변화 때문에 노래 가사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달라지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재밌게 추적해 보는 게 이 수업의 하나의 목적입니다. 네, 짧게 10분 동안 제가 어떤 수업을 준비하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 가는지를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충분히 샘플이 됐으면 좋겠고 이 노랫말로 읽는 시대 언어와 인문학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